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6년 1월 금 가격이 1트로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1,800달러였습니다. 2년 전에도 2,100달러, 1년 전에 2,750달러. 그런데 단 1년 만에 거의 2배가 올라 5,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십시오. 가격이 오를 때는 직선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곡선으로 점점 더 가파르게 오릅니다. 지금 금값이 바로 그 궤도에 올라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도 될까요? 혹시 폭락하는 거 아닐까요? 미국이 금값 상승을 막으려고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요? 오늘 저는 이 모든 질문에 명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왜 금값이 오르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피크 골드 되겠습니다. 2018년 이후 금 생산량이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만 해도 연간 3,600톤을 생산했었죠. 그런데 2017년부터 3,400톤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 뒤로 계속 3,400톤만 생산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금 생산량이 늘지 않는 시대로 바뀐 겁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가 캘 수 있는 금은 딱 20년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흙 1톤을 캐면 금이 10g씩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0.5g밖에 나오지 않고 있죠. 이게 물리 법칙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론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가 될 것인데 2020년 이후 전 세계가 돈을 미친 듯이 찍어냈습니다. 금리를 잠깐 올렸지만 다시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풀린 돈을 거두기는커녕 더 많은 돈이 다시 풀리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당연히 금값이 오릅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금과 달러 중에서 어떤 상품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달러로 제재를 때리는 상황에 러시아 외환 보유고를 동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깨달은 겁니다. 달러도 믿을 수 없구나. 이제 금과 달러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고 금을 선택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지금 트럼프의 행보에 있습니다. 트럼프가 동맹국가도 무역전쟁을 불사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캐나다가 미국 국채 팔아버릴 거야 라며 협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가 팔릴수록 마지막 남은 안전자산은 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값이 날이면 날마다 폭등하는 겁니다. 미국이 금값 상승을 막으려고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요? 역사를 보겠습니다. 1933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금 소유 금지령을 내렸었습니다. 금을 가지고 있으면 10년 징역형 혹은 10억의 벌금을 때릴 정도로 엄격하게 제재를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1970년까지 유지됐습니다. 거의 40년 동안 미국에서는 금거래가 금지됐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1980년 폴 볼커는 기준금리를 20%로 인상했습니다. 물가 때문만이 아닙니다. 금값과 은값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그 뒤로 20년 동안 금값은 3분의 1 토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에 멈추지 않고 2011년 선물 증거금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금 선물 증거금을 올린 것이죠. 롱베팅을 한 사람들이 금을 포기하게 만들자 금값이 폭락했습니다. 그 뒤로 5에서 6년 동안 금값의 암흑기가 초래됐습니다. 미국은 지난 100년간 금과의 전쟁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미국은 폴 볼커처럼 똑같이 금값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1933년에는 달러 패권이 미약했기 때문에 금 소유 금지령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러가 패권 화폐입니다. 만약 지금 미국이 금 소유를 금지하면 미국이 드디어 망했구나 라면서 오히려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겁니다. 이 또한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리브르, 아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리브르는 프랑스 최초의 종이돈입니다. 리브르의 가치가 폭락하자 프랑스 왕정이 금 유통을 금지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리브르가 드디어 망했구나 라며 오히려 리브르의 가치가 완전 폭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패권 국가가 금 소유를 금지시키는 건 우리 화폐가 망했다는 신호입니다. 심지어 폴 볼커 때는 GDP 대비 미국 국가 부채가 30%였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20%로 올려도 이자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GDP 대비 12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금리를 8%에서 9%로 올리게 되면 이자를 갚기 위해 미국이 엄청난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해야 합니다. 미국 국채 시장이 박살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금값은 오히려 더 튀어오르게 될 겁니다. 역효과입니다. 선물 준거금 인상도 별 소용이 없는 게 2011년까지는 미국 혼자서 금융시장의 왕자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선물 준거금을 올려서 금값을 떨어뜨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만약 금값이 떨어지면 중국, 인도, 브라질이 실물금을 싹쓸이 해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금을 싸게 살 수 있네요. 라면서 기뻐하겠죠? 미국의 금 창고가 텅텅 비는 겁니다. 이제는 종이 증서를 믿지 않습니다. 무조건 실물로 받아갑니다. 미국이 가짜금, 종이금을 발행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선택한 차선의 선택은 이렇습니다. 미국인들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창의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신대륙을 개척했던 피가 아직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 피가 이번에도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죠. 어차피 금값 상승을 막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용하자. 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빚 때문에 쪼들리던 기업의 땅값이 10배가 오르면 빚을 다 갚고도 돈이 남습니다. 미국도 지금 빚에 쪼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엄청난 자산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금입니다. 무려 8,133톤. 전 세계 중앙은행과 정부 중에서 미국이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금 가격이 미국 장부에 얼마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취득가는 42달러 22센트, 금 보유 가치가 110억 달러로 과소평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금값은 5,000달러입니다. 미국이 보유한 8,133톤을 현재 시가로 계산하면 1조 3천억 달러. 취득 가격보다 무려 115배가 올랐습니다. 이걸 금 재평가 GRA라고 부릅니다. 금을 재평가하자는 목소리가 미국과 서방 사회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부채는 38조 달러입니다. 금 1조 3천억 달러로는 빚을 탕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패권국입니다. 브릭스조차도 금 비중을 40%만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부채의 10%부터 20%까지만 보증해도 됩니다. 금값이 14,000에서 28,000달러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값 상승을 용인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주장해왔고 다른 종이돈 대비 달러를 약세로 만드는 건 어렵습니다. 유로도 많이 찍었고 위안화도 많이 찍었고 엔화는 달러보다 4배나 더 많이 찍었습니다. 하지만 금 대비 달러를 약세로 만드는 건 가능합니다. 금값이 1,800달러에서 5,000달러가 됐다는 건 거꾸로 보면 달러 가치가 금 대비 3분의 1 토막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금값 대비 약달러를 일부러 용인하는 것이 아닐까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계획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금 보유량이죠. 공식 발표로는 미국과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은 미국 8,133톤, 중국 2,262톤입니다. 경제 규모 대비 중국의 금 보유량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금을 재평가하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이 몰래 금을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최근 금값 급등의 주요 원인입니다. 중국의 실제 금 보유량은 최소 3,000톤에서 5,500톤으로 추정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은 금 생산량도 많기 때문에 3에서 4년이 지나면 금 보유량이 미국을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미국보다 금을 더 많이 가지게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 금을 재평가하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중국이 미국한테 혼선을 주기 위해 금 보유량을 비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인지 안 가르쳐줘야 미국이 헷갈려서 금 재평가를 할까 말까 고민하겠지. 그래서 금값이 마냥 올라가는 걸 미국인들이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중국은 금 매장량도 많고 생산량도 많습니다. 금을 섣불리 재평가했다가는 중국의 군력만 강화시킬 수도 있는 꼴인 겁니다. 현재 금값이 5,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앞으로도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하락 위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시장이 과열되면 자연스럽게 매도 압력이 생깁니다. 금을 오래 보유하는 사람도 있지만 단기 투자자도 많습니다. 이익 실현을 하려는 사람들이 팔게 되면 일반적인 매도 압력이 생기고 10에서 20%까지는 단기 하락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단기 하락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서로 눈치 게임하다가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알고리즘이 팔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 들어가면 굉장히 괴로워지기 때문에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하다못해 경기가 좋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경기는 정말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경기 불안과
경기 침체는 다릅니다. 불황은 살짝 안 좋은 거고 침체는 아주 심한 겁니다. 불황이 오면 완화적 통화 정책을 씁니다. 돈이 풀리면 금값이 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사람들이 현금만이 살 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금도같이 팔아버립니다. 투자자는 주식 손실을 메우려고 금을 팔고 일반인들은 생계를 위해 금 목걸이, 금반지를 팔아버립니다. 당장 일자리가 사라지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경기 침체가 오면 금값이 급락했다가 나중에 돈이 풀리면 급반등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 구간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투자를 망설여야 할 때라는 거죠. 이제 고금리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에야 금리가 오르면 금값이 떨어졌습니다. 폴 볼커가 금리를 엄청 올려서 금값을 잡은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1980년대만 해도 금과 미국 국채가 서로 경쟁 관계였습니다. 미국 국채가 금리를 많이 주면 금을 팔고 국채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웬만큼 금리가 올라서는 금을 팔고 국채로 옮겨갈 가능성이 낮습니다. 금리가 오른다고 무조건 금값이 하락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러나 저러나 금값이 5,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갑자기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약간은 주의를 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금값이 떨어졌을 때를 노려서 금을 계속 사야도 되냐는 질문엔 저는 아직도 예스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종이돈을 계속해서 찍어낼 수밖에 없는 인류 전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금값이 혹시라도 기간 조정을 받는다면, 미국이 오랜만에 금값을 억지로 찍어 누른다면 그때마다 금을 조금씩 담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데 금은 필수입니다. 2019년부터 저는 초지일관 금을 사야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경제학을 평생 배운 사람으로서 내적 갈등이 심했습니다. 경제학은 미국의 경제학이고 미국 경제학자들은 절대로 금을 좋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잡계 경제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남들이 미처 깨닫기 전에 먼저 금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금값 5,000달러 돌파, 이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카모토였습니다.